기원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원전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요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뭐 공항의 인천대교라든지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의 부르지 칼리파 같은데 150층짜리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만 해도 1, 2, 3, 123층 그것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 댐 구조라든지 타워라든지 아니면 익스프레스 하이웨이의 도로의 인터체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죠? 그거 보면 너무 많은 거의 모든 구조물들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원전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습니다만 이 안에서 글라디에이터랑 막 호랑이 사자랑 싸우고 그랬던 컬러시움도 아니면 수로교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량 이런 것들이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아직도 그 형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럼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죠. 저것이 고대의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아까 접착의 문제라 그랬는데 콘크리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 요 안에 이태리잖아요. 이태리의 그 앞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제 동영상을 보여줄 일이 있는데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폼페이의 최후 그런 거 많이 봤죠. 화산재가 다 적치게 됩니다. 그 화산재를 이렇게 옛날에 만들었던 이렇게 접착제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화산재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물이 닿고 비가 닿아도 씻기지도 않고 물에 닿으니까 강도가 더 딱딱해지는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와 이거 되게 고급진 그거다. 그래서 화산재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냥 갖다 쓰는 점토는 흘러내리지만 이 점토를 도자기 굽는 것처럼 한 1600도씨에서 그 점토를 구워내서 그 점토를 빠서 그걸 가지고 믹스를 만들었더니 엄청나게 단단한 구조물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요것들입니다. 고대의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가고 그러면 토담집이 있잖아. 그지? 제주도의 흑돼지 서울 어디에도 뭐 흑돼지 삼겹살집이 뭐 널렸잖아. 제주도에서 서울로 보내주는 흑돼지가 4마리인데 서울에서 파는 식당에서 파는 흑돼지는 50마리면 어떻게 된 거야? 46마리는 이렇게 색칠한 거야. 그래서 토담집이 있습니다. 토담집에 가서 보면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잖아. 그럼 진흙으로 만들어? 그 안에 뭐를 넣어요? 알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벽돌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 때 그 안에 지푸라기 많이 넣죠? 제주도는 또 말이 많은 데잖아. 그러니까 말꼬리를 딱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진흙 안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진흙이 건조되고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려고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지푸라기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총이 갈라지려고 그러는 두 벽돌의 양 사이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지. 우리는 지금 그거를 파이버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공학적으로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만들었던 분들은 이게 파이버 콘크리트인지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지. 경험으로 만든 거지. 경험으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 고대의 콘크리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판테온이죠. 그러니까 판테온.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건데 44m, 22m 높이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그렇게 현대 건설 장비가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스케일의 도움 구조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126년이니까 지금 몇 년도니? 2021년도?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예전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갔잖아. 그지? 마음만 먹고 가고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멋있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나는 콘크리트만 봤거든. 지금 되게 후회해. 사람이 이렇게 건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제일 궁금해하면서 봤던 콘크리트가 이 중에서 뭔지 알아?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음각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위에 어큘러스가 있죠. 그 당시에 2000년에는 전등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조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밝게 비추는 방향이 계속 바뀌겠지. 이러면서 채광을 위해서 천장에 크게 뚫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아랫부분에 콘크리트를 믹스할 때 지금과 같은 시멘트는 아니지만 구운 점토, 아까 얘기했던 화산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벽돌, 커다란 벽돌을 골재로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믹스로 위로 올라가면 자중이 커지잖아. 자중이 커지는데 이 공간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보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간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음각으로 만들었다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자중감소죠. 이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밑에 사용했었던 깨진 벽돌로 쓴 골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구멍 뻥뻥 뚫린 가벼운 돌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2000년 전에도 자중의 개념, 경량 콘크리트의 개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뚜렷이 본 거는 이 부분이에요. 왜 뚜렷하게 봤느냐? 문헌에 아직도 거푸집을 붙였던 뗀 자국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눈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안 보이더라고.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보면 이 간단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 펜티온 신전은 이 자체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죠. 소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교의 학생회관이라든지 본부라든지 그런데 건물은 이런 형태를 안 가진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교에 저런 형태가 있을까요? 내가 대학교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희대학교에 저런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워싱턴 대학이라든지 그런데 좋은 대학교에 가면 항상 이 펜티온 신전을 흉내낸 그런 것들을 항상 그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에는 없고요. 연대에도 없고 경희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고 아직도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좀 아쉽죠? 이런 거를 그대로 남겼어야 되는데 어쩌면 야, 그 너무 오래된 구조물이잖아. 싹 헐고 싹 걸로 진짜 이렇게 제안을 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쉽죠? 우리나라도 저런 구조물 몇 개를 좀 남겨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